네, 코스피 지수 7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자, 3,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오늘은 어떠한 출발 예상될까요? 국내 증시 오늘 코르가 3%대 상승으로 코스피의 상승 출발도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내내 오르겠네요. 이번 주 금요일에 마무리를 상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까? 오늘 잠깐 쉬어가더라도 다음 주의 예상도 아주 좋습니다. 야간 선물과 EWI도 모두 빨간불 상승입니다. 오늘 집중 분석 주제는요. 새 정부 들어서 AI 산업 육성 정책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와 관련해 피크아웃이 없는 전력기기주에 대해서 집중 분석해 볼까 합니다. 박기철 흥국증권연구원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 정부에서 AI 산업 육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원전에 이어 전력기기도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 추가 업사이드 어디까지 가능한가 오늘 집중 분석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탑픽 종목까지 좀 뽑아주신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일단 AI랑 전력은 지금 굉장히 커플링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AI에 따른 전력 소모량이 좀 부각됨에 따라서 전력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인프라 투자가 좀 동행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요.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수요도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또 외신에 따르면 올해 AI 서버의 출하량은 연간 40%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수요가 견조하고요. 실제로 미국 내 데이터 센터 핵심 지역인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 전력 소모 데이터 센터 캐파가 원래 6기가와트 수준이었는데 지금 착공되고 있는 것만 2기가와트 정도 수준에 달하고요. 지금 계획된 캐파도 총 15기가와트 정도에 달할 정도로 견조한 수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기기는 이런 전력 AI가 전력 소모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하게 필연적으로 좀 같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섹터입니다. 직관적으로도 전력이 부족하면 추가 전력 확보가 필요하고 추가 발전한 착공이 필요할 거고 이 발전 착공이 되면 그리드 투자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퀀스 속에서 되게 필수적인 섹터로 계속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데 국내 전력기기 업체들은 이미 주가가 좀 크게 오른 편이긴 했습니다. 네. 주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원전이나 최근에 풍력 이런 쪽으로 주목받는 거에 대비해서 좀 덜 받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는 많이 지금 반등한 상황입니다. 지금 연내 저점 대비해서 중전기 3사죠. 현대일렉트릭이나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 세 개의 평균 반등 폭이 한 70% 정도에 달할 정도로 거의 작년 고점 수준까지 지금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 발전한 투자에 따라서 계속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네. 전력기기 업체가 피크아웃을 지금 논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현재 풀캐파 수요이기 때문에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는 짧은 리드 타임을 가져서 좀 실적 개선에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예. 지금 저의 탑픽 같은 걸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GNC 에너지라는 예. 기업인데요. GNC 에너지는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GNC 에너지는 국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비상발전기를 EPC 해주는 업체인데요.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내 데이터 센터 투자와 함께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GNC 에너지 같은 경우가 국내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시장 내에서는 약 70%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 데이터 센터 시장과 굉장히 연동될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산자부 데이터에 따르면요. 네. 지금 2024년 기준에 국내 데이터 센터 캐파는 2기가와트 수준인데요. 2029년까지 전력 공급 수요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 기준으로 추산을 해보면 15기가와트 정도까지 29년도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인데요. 예. 이에 따르면 GNC 에너지는 목도할 수 있는 어떤 시장 사이즈가 점유율을 감안했을 때 2조 원에 달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연매출 단순 환산하면 4천억에서 5천억 정도 매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발전기 매출이 2천억 정도였던 걸 감안하시면 굉장히 큰 업사이드를 좀 목도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쌉니다. 지금 시리먼스 포워드 P 기준으로는 7배에서 네. 8배 수준이고요. 트레일링 기준으로도 8배에서 9배 수준으로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ROE가 27% 달하는 굉장히 돈을 잘 버는 기업임에도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낮다라는 점은 부담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글로벌 피어로 비교를 해도 글로벌 EPC 업체들은 평균 12배에서 15배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거와 비교해도 부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전히 탑픽으로 추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AI 새 정부의 산업 육성에 뗄래야 뗄 수 없는 AI 산업과 전력기기는 딱 짝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필연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그 3사 부분보다는 가격적인 매력도가 더 높은 GNC 에너지를 좀 탑픽으로 꼽고 계시네요. 사실 그래도 원전보다는 더 전력기기면이 가격 매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원전 쪽을 제가 커버를 하지 않아서 정확한 코멘트를 드리긴 어렵지만 뭐 가격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중전기 업체들, 전력기기 업체들은 실제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 네. 풀캐파 수요를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을 지금 좀 덜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이제 수요를 목도할 것으로 큰 수요를 목도할 것으로 보이는 섹터이기 때문에 향후 전망치로 비교를 해야지 지금 네. 수준에서는 전력기기 업체들이 좀 가격적인 부담은 덜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전력기기의 R&D 투자 속도가 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3사 있잖아요. HD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등을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는데 이들 종목은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발굴하는 탑픽 종목으로는 GNC 에너지를 탑픽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전력기기 우리가 3,000포인트를 가는데 빼놓을 수 없는 업종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관심사는 이제 유리기판 쪽입니다. 이번에 반도체의 강세의 낙관론이 확산되면서 하드웨어 중에 유리기판 쪽 전망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방향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뭐 3,000피를 앞두고 지금 국내에서 좀 큰 포션을 차지하는 반도체 섹터의 훈풍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레거시 재고가 좀 부족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디램랜드 가격도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유리기판은 이런 반도체 섹터가 이렇게 크게 성장하게 된 이유는 뭐 HBM 같은 AI 서버로 들어가는 고성능 수요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리기판은 이런 고성능 수요에 굉장히 연동되는 차기 아이템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리기판 특히 그 고성능 대응을 위해서 지금 기판단에서는 좀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를 좀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신규 아이템이기 때문에 계속 주목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SKC가 이제 파일럿 라인을 공개를 했고 올해는 뭐 삼성전기 등 이렇게 계속 다 공개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계속 그 밸류 체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유리기판 자체도 어떤 하이엔드 FCBGA라고 하죠. 하이엔드 기판단에서 약 전체 30에서 5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좀 핵심 아이템이기 때문에 계속 그 기대감은 유지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리기판 밸류체인의 그 종목들 쭉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화면에서요. 유리기판, 뭐 소재 부품, 장비, 검사 기술 그 종목들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세요? 저는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리기판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 삼성전기라든지 뭐 SKC라든지 방금 LG이노텍이라든지 그 3사들의 어떤 추이를 지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글로벌 단으로 넓혀서 글로벌 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뭐 이비덴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도 계속 지켜봐야 된다. 좀 아직 트래킹해야 될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LG이노텍, 네, 유리기판 쪽도 AI 그런 확산 수혜에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네, 그래서 전력기기, 유리기판 모두 다 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글로벌 쪽으로는 애플 WWDC 행사 이후에 애플의 향방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번에 애플 기술 책임자가 2025 WWDC에 좀 실망감을 내비쳤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다. 예, 좀 변명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AI 본격 복귀, 이제 애플은 방향성을 어느 정도로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애플 WWDC를 저도 봤는데요. 뭐 이번에 핵심은 원래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뭐 시리의 고도화라든지 AI 기능 탑재가 좀 성숙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많이 기대를 시리가 하셨는데요. 빠졌다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AI 기능은 좀 빠지고 오히려 이번 WWDC의 좀 핵심은 좀 UI였죠. 리퀴드 글래스라고 부르는 어떤 디자인 UI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 최신 트렌드에 맞게 좀 애플 또 디자인은 또 애플이잖아요. 최신 트렌드에 맞게 잘 디자인된 UI지만 뭐 UI가 얼마나 하드웨어 수요를 이끌어낼 것이냐 이건 좀 미지수긴 합니다. 사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웠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 뭐 사실 IT 디바이스 쪽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중국 시장이긴 합니다. 중국이 굉장히 IT 디바이스의 큰 시장이기 때문인데요. 중국 시장 내수 소비가 근데 발표된 게 있는데 5월달에 소매 판매가 5.1%
정도로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가 6% 정도였거든요. 좀 하회하는 모습으로 좀 노이즈가 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중국 같은 경우가 또 내수 브랜드 소비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수입 브랜드인 애플이나 뭐 당연히 삼성이나 이런 브랜드들이 좀 부진하고 있는 것 때문에 또 더더욱 이런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저는 IT 디바이스 쪽에서 핵심은 이제 신규 디바이스, 뭐 네. 스마트폰처럼 뭐 연간 10억대 이상 파는 그런 엄청 광범위한 디바이스가 아니더라도 좀 유의미한 규모의 신규 디바이스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분명 저는 넥스트는 XR로 생각하긴 하지만 네. 아직 뭐 비전 프로도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나와서 좀 수요가 부진했고 뭐 지금 선도기업 메타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콘텐츠 부족 이런 이슈가 계속 부각되면서 아직 수요가 뭐 이런 메인스트림인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런 쪽으로 근데 계속 저는 빅테크들이 네. 이번에 뭐 스마트 글래스, AI가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의 기술력의 방향성은 전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밸류체인은 계속 지속해서 봐야 된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IT 디바이스와 관련해서는 신규 디바이스 쪽으로 그 스마트 글래스 등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을 좀 선점하면서 스터디를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IT 하드웨어 업종의 투자 전략을 총 정리해 주시죠. 뭐 IT 하드웨어 투자 전략을 정리해 드리자면 일단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시장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수요도 좀 아직 저조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IT 디바이스 자체가 좀 출하량이 증가할 어떤 트리거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업황이 개선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개별 기업단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개별 기업단에서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예를 들면 신규 디바이스를 공급한다거나 신규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될 것으로 네. 저는 보고 있고 왜냐하면 사실 뭐 리레이팅을 예상하기보다는 네. EPS 개선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희철 흥국증권연구원께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